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들어보셨죠? 예. 아프니까 늙은 거다 아닙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맞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데 얼마나 더 아파야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길이 맞긴 한 걸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미래가 막막한 그런 청춘들을 위해서 과감히 일어선 청년 CEO가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에 들으시는 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실제로 예비 창업자이든 아니면 그냥 본인의 진로든 간에 제 얘기를 들으면서 진로에서 본인의 스토리를 얻어내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꿈을 돕는 CEO 권인택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가면이 약간 작지 않습니까? 네, 좀 작습니다. 예. 네, 아프니까 가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아프시면 벗어주시죠. 예, 우리 얼굴을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IT 솔루션을 활용해서 진로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IT 솔루션을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네, 좀 말이 해주시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좀 쉽게 말해보면 청소년이나 대학생들 혹은 취준생들까지 해서 진로 설정부터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포트폴리오까지 완성해서 취업 지원까지 도와주는 그런 통합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굉장히 또 좋은 일을 네. 하고 계시는데, 네. 보통은 이제 그 창업을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까 하는데 네. 이제 남들의 꿈을 위해서 예, 네. 어떤 그 꿈을 선도해주기 위해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왜 이런 창업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저도 일반 사람이랑 똑같이 저는 창업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닌 상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처럼 스펙만 엄청 이렇게 갈구하는 그런 사람이 안 나왔으면 싶어서요. 오히려 예. 진짜 그 가짜 익숙해지지 말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확산시켜 보기 위해서 창업으로 가게 됐습니다. 본인은 스펙을 갈구하셨나요? 저는 엄청 스펙을 쫓았죠. 예. 네, 지금- 스펙만 쫓았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떤 스펙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어학 자격증 무슨 여러 수많은 자격증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뭐 20개 정도 자격증도 따고 와. 실제로 뭐 여러 관련 대외 활동들이나 이런 것도 다 스펙을 위주로만 진행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던가요? 네, 실제적으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목표가 명확하게 해서 예. 이게 계속 과정 중심의 이력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속도에 압도돼서 누가 다 하니까 저도 그냥 똑같이 하고 있던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은 준비하신 영상을 일단 보고 또 계속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IT 솔루션을 활용한 진로 취업 전문 교육 서비스 오픈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이시는 방해하려고 하는 분은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인데요. 예씨, 네,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오픈롤을 가서 서비스 돌아다니면서 어떤 불편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터로서 좀 마케팅 비법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공개를 좀 해볼까요? 네. 맨 처음에 헤드라인에는 이런 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요? 비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면요. 이 UCI 얼굴이 뜨거든요.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사실은 서비스를 알려야 되는데 본인 항상 얼굴을 보고 계신 저희 디자이너입니다. 네. 대부분은 요즘의 청소년들이랑 대학생들을 봐보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과 고민 없이 대학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진로 설정부터 해서 본인에게 맞는 본인의 커리어를 관리해주고 거기에 찾아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이다, 대학생이다 아니라 사람마다 진로 인식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탐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설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회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커리어를 관리받고 분석받고 싶다면 저희 오픈롤 서비스 오폴리오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커리어를 찾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여직원들도 좀 잠시 소개를 했고 네.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요? 네, 회사 분위기. 네, 분위기 좀 이상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팀원들이 되게 본인의 그런 좀 독특한 친구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네네네. 네, 좀 이상한 친구들이지만 네, 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잠시 뒤에 한번 여쭤볼게요. 다시 얘기하는 게 낫겠는데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네, 네. 어차피 뱉은 말입니다. 네. 예. 어떤 포트폴리오예요, 이런 게? 이게 이력 관리를 위한 포트폴리오인데 예. 중고등학생들은 본인의 경험들을 계속 기록을 하면 네. 그걸 추후에 수시나 입학사정관제에 이렇게 이용을 해볼 수 있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포트폴리오 계속 기록한 걸 분석을 이렇게 받으면 이걸로 해서 기업 취업의 채용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은 딱 보니까 뭘 할 것 같다, 뭘 해라. 라고 이렇게 조금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거를 해주는 거. 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예.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네, 분석을 한 거를 가지고 예. 본인의 직무가 어떤 부분이 좋은지, 오. 학과는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오. 이걸 모두 다가 컴퓨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다른 부분들은 교육 전문가들이 붙어서 진행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효과를 본 사례가 청소년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대학생도 있지만 예. 청소년 중에 수학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게 수학을 되게 잘해서 예. 선생님도 그래 너 수학 교사 되라 그리고 엄마 아빠도 다수 너 수학 교사 되라라고 네네. 말해서 자기도 그럴 줄 알고 네네. 계속 이렇게 저희한테 온라인에 포스팅을 올리고 포트폴리오를 쓰는데 1차 함수를 원래 공부하면 우리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1차 함수를 공부하니까 좌표 평면이 누가 만들었는지를 찾아보게 되고 좌표 평면을 데카르트가 만들었다는 걸 막 포스팅을 하고 데카르트가 누구지? 라고 하면서 그 철학자기도 하고 수학자기도 했구나를 알게 되면서 신과 인간 세계의 존재 뭐 이런 걸 계속 포스팅을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봐보니까 이 친구는 신학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 데이터 분석했던 걸 보니 너는 신학과다. 코드 웃음을 막 치더라고요. 저 수학과 갈 건데요. 네. 수학 교육학 갈 거고.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재작년에 신학과를 갔고 본인도 모르는 본인의 커리어를 여기서 발견을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후기를 남겨주길래 저희도 그 상황을 알게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현제 네. 본인의 만족도도 높은 상태입니까? 본인은 신학을 해보고 싶었지만 본인의 적성이나 능력이 수학적인 사고였던 거지 수학 교사가 되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예. 네. 이렇게 또 네. 분석이 되네요. 네. 그러면은 수익 구조는 어떻게 나옵니까? 수익 어떻게 네, 발생을 수익구조. 해요? 저희는 온라인 서비스가 있고요. 포트폴리오 이력 관리 서비스가 있고 네.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패키지 프로그램을 학교에도 팔고 학교에도 제공하고요. 기관에도 제공하고 재단에도 제공하고 네. 학생 개인에게도 제공하고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한 500여 개의 학교에 일단 제공을 했고요. 와, 예. 네.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매출을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매출은 약 10억 정도 됩니다. 네. 10억 조금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우리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처럼 막 지성을 막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문사철 상전공 했다 치면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지 않을까 이게 더 컸습니다. 진짜 듣고 싶은 것만 청강으로 듣고요. 나머지는 다 스펙을 위해서만 입사 채용이 됐을 때 입사 면접 마지막 면접들을 가보니까 저랑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 충격인 거예요 그때는. 근데 저희가 막상 대회를 나가보니까요 대부분 다 대상 최우상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파트너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설픈 배경 버리는 그런 사람들 만들어서 진짜인 사람들 만들어 주자면서요. 지금 우리 가짜 짓 하고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저희가 진로 취업 이런 전문 교육 회사인데 저는요 비전, 꿈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이게 모호한 비전, 꿈 이런 얘기 아니라 제 전제는요. 제가 되게 실리적이고 되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서요. 제가 살아왔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예비 창업자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네. 그래서 사실 중고등학교 때 뭐 이런 스토리들 아까 되게 많은데 없습니다. 사실. 네. 그냥 똑같이 대부분의 86%의 그 사람과 똑같이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주위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속도에 압도돼서 막 열심히 달려가니까 저도 달려만 갔었거든요. 뭐 굳이 뭐 특이한 점은 딱 하나를 꼽자면 저는 제가 지금 말투에서 느껴지만 사투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경주 포항 이쪽에 살았는데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님이시라 가지고요. 어릴 때 이렇게 한글 배우기 전에 천자문, 사자소학, 소학, 동문선습,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걸 쭉 배우고면서 초등학교를 처음에 다녔어요. 그게 굳이 따지자면 좀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그거 외에는 네. 그렇게 동양 철학이나 이런 한문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되게 애늙은이 같은 그런 네, 사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목표지향적이고 실리적이라서 중고등학교 갈 때도 그냥 공부만 했었습니다, 사실. 요거를 진짜 전제로 하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제가 변화됐는지를 좀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대학에서 처음에는 네, 이렇게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재수를 해서 또 열심히 했지만 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세 번째까지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네, 이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도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런 고민들, 좌절감 이런 게 되게 많아서 나를 어떻게 더 가혹하게 만들어서 나를 더 성장시켰다는 생각으로 바로 1학기 때 군대를 갔습니다. 네, 그 해병대를 지원을 했고요. 그 해병대로 딱 가버리니까 잘 보시면 3년의 삼수 생활에 군대 2년이면 5년 동안, 아직 대학 가기 전에 5년 동안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진로 고민들이 엄청 많이 있던 상황이라 대학이 딱 들어갈 때 저는 이미 수많은 계획들이랑 고민들을 엄청 했던 상황이라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딱 들어갔을 때 1학년 때부터 해서 5대 미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에 미쳐라. 하나는 종교에 미쳐라. 하나는 네, 이성에 미쳐라. 네. 갑자기 가슴이 약간 아프네요. 네. 네. 그리고 여행에 미쳐라. 그리고 돈에 미쳐라. 이렇게 5대 미션을 정해서 진짜 그 미션대로 움직여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여행에 미쳐라도 사실은 제가 되게 실리적이고 좀 목표지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행을 가도 그냥 여행 간 게 아니라 해외 명문 대학에 있는 그런 캠퍼스 투어를 하면서 청강도 하고, 청강 안 되면 도강도 하고, 실제 그 교육 커리큘럼도 따라가 보고 그런 걸로 미국 동부, 서부, 영국까지 쭉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영국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 PPE 과정이라고 해서 P가 Political Science, Philosophy, Economics 이렇게 해서 네, 정치 외교랑 네, 철학이랑 경제학이랑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던데 이게 사실은 정치 엘리트들이 가는 그런 코스로 해서 유명한데 이게 그 학부생한테는 되게 많은 지성적인 그 함량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길래 아, 나도 이거 한국 가서 이걸 해봐야겠다. 당연히 한국 대학에는 그런 과정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그냥 나 3전공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전공을 3개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좀 비슷하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싶어서 문사철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문, 영어 영문학, 사, 정치 외교학, 철, 철학 이렇게 해서 3전공을 했는데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근데 이거를요 누구처럼 막 지성을 막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문사철 3전공 했다 치면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게 더 컸습니다. 매우 목표지향적이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저는 절대 위인이 아니었고요. 제 상황이 어떤 건지를 한번 같이 공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근데 문사철 하는데도 공부를 할 때 제가 되게 약삭 빠르고 좀 전략적인 상황이 많아서 대부분 다 선배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저 이거 수업 들으신 적 있어요? 노트 필기 한 거 있어요? 족보 혹시 있어요? 를 다 물어서 족보랑 노트 필기 돼 있는 것만 다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3개년 이상 족보를 갖고 있는 수업들만 다 들으니까 그런 거죠. 당연히 학점은 4점대가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 족보가요.
학부생한테는 교수님이 어렵게 시험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학부생으로서는 꼭 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것들을 질문으로 많이 내기 때문에 3개년이면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수업을 듣고 뒤에서 사실은 자격증 공부했습니다. 교수님 수업 안 듣고. 진짜 듣고 싶은 것만 청강으로 듣고요. 나머지는 다 스펙을 위해서만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엄청 살아오다 보니까 네, 자격증도 20개나 따고 이렇게 학점도 만들어 놓고 다 해서 이렇게 대학 3학년 말에 운이 좋게 그 대기업에 입사 채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부터가 이제 시작인데요. 입사 채용이 됐을 때 입사 면접 마지막 면접들을 가보니까 저랑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저는 학문에 미쳐라 때나 이럴 때는 1년 반 동안은 도서관 1번 자리가 항상 제 자리였고 잠도 도서관 위에서 자고 그 씻으러 갈 때는 헬스장에서 그냥 씻고 오고 집은 하숙집이라서 옷만 갈아입고 세탁하는 대로만 할 정도로 엄청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가니까 똑같이 학점 4점대고요. 뭐 여러 대외 활동 나갔고요. 봉사 활동 했고요. 자격증 이렇게 있고요.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 충격인 거예요. 그때는. 이게 이런 거였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개발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는 없고 똑같은 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사 담당관들도 사람들을 뽑으려 그러니까 너무 비싼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도 되게 실망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막상 채용은 됐습니다. 근데 채용이 3학년 말에 결정이 되니까요. 4학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아직 이룬 게 없는데 야, 너 진짜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너 이제 놀아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니야. 나는 이제 지성을 위해 공부하겠어가 아니라 나 진짜 놀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4학년 때 했던 거는 골프 수업 듣고요. 승마 동아리 들고요. 네, 아니 스킨스쿠버 수업 듣고요. 이런 것들을 진짜 하면서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이제 진짜 대학에서 제 진로를 찾아보면서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 또 그 자유형 사립고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런 멘토링하는 교사를 뽑더라고요.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고 잠자리도 안 되니까 거기를 갔는데 숙식 제공하는 조건이 뭐냐면 고등학생 애들한테 영어랑 수학을 가르치면서 맨날 밤에는 그 진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저 진짜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어요. 혹은 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은데 부모님 때문에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해왔던 그 공부만 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계속 아직도 반복되고 있고 계속 이 친구들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친구들 지금 당장 이 옆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주자가 서비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이제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되게 가짜 같은 인생이었다는 느낌이 난 게 이력서에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제가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저는 매우 초라한 상황이 많았다는 걸 저 스스로 아니까 일부러 그런 친구를 찾아봤습니다. 학점 별론데 학점 2점 몇 대인데 저희 팀원 중에 누가 그런 친구 있거든요. 네. 학점 2점 몇 대인데 IT 관련한 것들은 정말 엄청나게 파와서 겉으로는 되게 안 좋은 스펙이지만 실제로 엄청 뛰어난 친구도 많이 있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만 계속 전념해왔던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대기업에 입사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저너리를 선파하고 이 친구들이랑 창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도 있겠지만 창업 처음에 시작하면 뭐 하냐면요. 사업 계획서를 먼저 한번 써봐요. 본인의 상황들이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를 글로도 써보고 구현도 시켜보고. 근데 이것들이 돈이 없으니까 경진대회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좀 나가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막상 대회를 나가보니까요. 무슨 한국과학창의재단, 무슨 직영부, 미래부, 중기청 이런 사업에서 대부분 다 대상 최우상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자라는 거랑 상 받는 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매출도 안 나와 있고 서비스도 아직 없는데 계획서만 되게 디테일하게 잘 쓰니까 상을 주니까 자꾸 언론이나 매스컴이 타고 있던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저가 만약에 주위에 파트너들이 없었으면 몰랐는데 저희 파트너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형, 오빠, 대표님, 저희요 처음에 저 꼬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짜에 익숙해지지 말자면서요. 어설픈 배경 버리는 그런 사람들 만들어서 진짜인 사람들 만들어 주자면서요. 지금 우리 가짜 짓 하고 있잖아요. 진짜 사업 좀 해봐요. 근데 그때 저도 빵 맞은 거예요. 또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전 또 잘 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대외 활동 다 없애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4평 남짓한 사무실 공간에서 10명이 막 어깨 부딪히면서 이제 진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안 들어오고요. 1년 반 동안 저희가 번 돈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10명이 1년 반 동안 3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또 힘들어했지만 막상 교육 프로그램은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온 게 아까 잠깐 말했듯이 진로 인식 단계가 있고 탐색 단계가 있고 설계 단계가 있는데요. 뭔 말이냐면 이게 중고등학생 대상이다, 대학생 대상이다가 아니라 인식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탐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설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식 단계는 대충 말하면 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설계 단계는 내 꿈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설계 단계는 저 PD 될래요. PD님, 네. 아나운서 될래요. 창업할래요처럼 매우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주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단계를 나눠서 인식 단계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걸 제안한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 5개만 말해보세요 했을 때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분류를 잘해야 되는데요. 5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성격, 적성, 능력, 흥미, 가치관 요 5가지로 본인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식당인 친구들이 이걸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나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게요. 성격, 적성, 능력은 적합한 일을 찾는 데 중요한 분류군이에요. 그리고 흥미랑 가치관은 일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서 흥미랑 가치관으로 해서 일을 찾아요. 그러면 1년 지나면 어떤 말 나오냐면 아, 나 이 기업이랑 흥미 안 맞는 거였어. 나의 가치관이랑 맞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일을 택할 때는 성격, 적성, 능력으로 일단 일을 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본인들 거를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계속 발견을 해왔고 개발을 해와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기를 소개했을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야 되고 내 취업인데 나는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찾으려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체험하고 글을 써왔던 그 글들이 저희는 분석을 해볼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직무랑 얼마나 맞는지 본인의 역량과 이 회사가 얼마나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으면서 꿈들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이긴 한데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저는 사람들 눈치도 많이 보고요. 제 스스로도 이력서만 화려하지 제가 제대로 이렇게 뭔가 확신을 가졌던 못했던 상황이 있다 보니까 팀원들을 똑똑한 친구들을 막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막상 이걸 구해보니까 예비 창업할 때 제일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린 겁니다. 막상 저희 하면 똑똑한 친구들이 이게 팀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러이러한 논리가 맞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데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반대편에서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반박을 하는데 이 반박도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러면 대표들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이게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사업은 비즈니스잖아요. 이거 됐고 일로 가자. 내가 책임질게. 이게 돼야 되는데 야, 요까지는 얘 말이 맞으니까 네가 좀 양보해. 야, 요까지는 얘가 맞으니까 얘가 좀 양보해. 라고 하는 순간 서비스가 호문클루스가 돼서 막 덕지덕지 막 붙어있는 이상한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확고한 카리스마와 확신들을 가지고 일단 명확하게 처음에 시작해보는 게 예비 창업자한테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 저도 이제 실패하면서 느꼈던 상황이 있어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초에 본인들의 상황들을 눈높이를 높이지도 말고요. 맞춰야 되는데 이 맞추는 상황은 자기 분석부터 해야 됩니다. 무조건 대기업 관리한다고 무조건 나 이거 성장 가능성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작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확대될수록 본인이 잘하는 걸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커리어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꿈이랑 진로들은 찾을 수 있었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세상의 속도에 압도되지 말고요. 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와, 이게 사실 저 어렸을 적에 이런 또 시스템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습니다. 그런 저도 생각을 그런 좀 생각 해요. 많이 듭니다. 네. 네. 저도 사실 스펙이 좀 중요한지 알고 무리하게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가서 또 법대를 진학을 했어요, 제가. 그러셨군요. 법은 너무 어렵다. 그래도 한번 사법고시 한번 봐볼까? 그래 한번 봐봤거든요. 네. 정말 사법고시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보고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개그맨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저도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저희 창업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좀 진행을 하면서 느껴온 게 수많은 창업을 하신 분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개그맨보다도 창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나부터 좀 설계를 해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도 창업 교육에 대한 부분도 진로 그 설계 단계에서 있어서 예. 창업 교육을 근데 해보는데 또 내가 창업을 하면 과연 네. 잘할 수 있을까? 이분들처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생각이 약간 많이 복잡한 지금 30대 중반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모든 과정 하나가 안 힘든 직업이 어디 없죠. 있겠냐마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남의 진로를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주고 결정도 해주시고 판단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겪으면서 예. 어떤 부분들이 가장 힘드셨나요? 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한 리더십이 제일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었고 이게 좋은 파트너들을 만날수록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들을 제가 잘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처음에 약했던 부분이 있었다가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런 그 본인의 결정 사항을 확실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 저한테 네.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네. 원래 꿈은 어떤 거였어요? 원래 내가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꿈. 저는 꿈이 없었고요. 그냥 진짜 스펙을 해서 대기업에 가는 게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대기업이요? 대기업. 예, 네. 예. 네, 대기업에 가는 게 발음 중요한 좀 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대학생들의 86%가 그렇습니다. 네. 전혀 생각 없고요. 대기업 그냥 폼 나잖아요. 이 상황인 겁니다. 네네네. 본인 직무랑 전혀 상관없는 상황들. 이게 나중에 자꾸 이직을 하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커리어를 잡기 위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열린 교육을 추구를 하시잖아요. 네. 회사 분위기가 조금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자유분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우리 회사 분위기를 좀 자랑을 한다면 어떤 걸 좀 자랑할 수 있을까요? 네, 묻지마 휴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갑자기 휴가 하고 싶으면 묻지마 휴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오. 그거 말고도 무비데이, 펀데이 뭐 이런 게 있고 돌아온 탕자 뭐 이런 제도도 있고요. 네, 돌아온 탕자는 뭐예요? 일을 하다가 저 어디 좀 딴 데 갔다가 올래요. 혹은 저 대학 졸업하고 와야 돼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네네네. 끝나고 다시 오는 친구들에게는 다른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네. 어쨌든 CEO가 되셨어요. 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CEO가 되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진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컴퓨터로 설계를 해주시고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진로 특강을 나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네. 우리 많은 또 이제 CEO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잘 될 때요. 본인이 정말 잘 될 때를 거만하게 생각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저희는 300만 원 벌다가 갑자기 1억, 3억, 5억 이렇게 빠르게 갑자기 성장했는데 그때 저희가 야 우리 1억 벌면 뭐 하지? 3억 벌었을 때 뭐 할까? 이걸 생각을 안 해놓고 있었다면 다음에 뭐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회사가 갑자기 커졌을 때 어떻게 다음 대응할지에 대한 거를 워크샵이든 뭐든 본인이 좀 거만하게를 생각해 놓으면 그러면 갑자기 커졌을 때 운 좋게 커졌다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안 될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네, 안 될 때도 적어도 한 2단계는 밑에서 잘 될 때는 5단계까지 해서 총 7단계를 정도를 만들어 놓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 상상이 실현되면요 계속 자연스럽게 원래 생각했던 게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거를 꼭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 예. 좋은 파트너, 우리 팀원들을 만나고 네. 소비자가 있습니다. 우리 팀원이 있습니다. 누가 우선입니까? 네, 저는 항상 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팀원이 있고요.
고객이 있고요. 예, 예. CEO가 있으면 네. 고객이 먼저가 아니라 저희는 팀원이 먼저입니다. 팀원이 먼저 저희한테 진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팀원이 확고해져 있어야 네. 고객한테도 그것도 미치고 네. 그렇게 확산되기 때문에 저는 팀원, 그다음이 고객, 그다음이 CEO 이렇게 저는 항상 CEO가 마지막이고 예 하고 있습니다. 팀원이 가장 우선입니까? 네. 교통카드 팀원이는요?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역시 개그맨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그맨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개그맨심인데. 저에게 아유. 새로운 진로를 알려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빵 터지시잖아요. 예, 네. 저 앞으로 개그맨 해야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악수 한번 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공식 질문 드릴게요. 네. 대표님이 생각하는 진로란 무엇입니까? 진로란 네. 네, 사막의 오아시스다라고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유는요? 이유요? 네. 그 사막에 신기루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본인도 자기 진로가 신기루인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오아시스를 찾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용어로서 오히려 진로를 설계하고 탐색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입니까? 네, 저한테서 런웨이는 그 저희 회사의 미션이 있습니다. 70억 인구가 모두 개개인의 가치를 찾아주자라는 미션이 있어서요. 네. 모두 다 그런 신기루가 아니라 개개인의 가치를 찾는 그런 장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확고한 신념들이 많은 사람을 만들자가 제 런웨이입니다. 네. 네. 우리 70억의 인구가 다 같이 장인이 되는 그날까지. 네. 그렇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35억의 인구 정도는 나중에 아들, 딸 시집 보내면 장인어른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그맨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될게요. 네,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꿈을 찾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짜를 꿈꾼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상을 바꿔나갈 당신의 열정을 응원하며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비아인 여기 네. 지금보다 유저 수가 2배로 늘면 한 달 안에 제가 월급 2배로 올리겠습니다. 네, 공표했습니다 지금. 네. 네, 저희 팀의 얼굴과 미모를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유씨. 네. 네.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